덕질임장이에요. 기다리시던 강북의 하이엔드 끝판왕 마포 뉴메드 다녀왔어요. 요거 보여드릴게요. 뉴메드는 요렇게 모델하우스 외관부터 약간 노마드 느낌이 나도록 연출해뒀더라고요. 어떻게 다들 모델하우스 할 때는 어떻게 이런 장소를 잘 찾는지 신기하더라고요. 요렇게 분위기 있고 이렇게 연출해뒀고 여기가 층고가 높고 그런 데다 보니까 위로 많이 올라가서 볼 수 있게끔 연출을 해뒀어요. 그래서 건물 외관을 보시면 이렇게 지금 테라스 있는 세대가 제법 많거든요. 없는 세대도 있지만 테라스가 보면 얘네가 전체적으로 지금 보시는 요쪽이 그 마포 대로예요. 그래서 요쪽 건물 뒤쪽으로 마포역 4번 출구 그게 있고, 여기 바로 앞에가 한강은 아니에요. 앞에 건물 몇 개 더 있거든요. 하여튼간 요쪽이 한강 조망이에요. 그래서 건물을 약간 뭐라 그럴까, 화살표? 대각선 방향으로 살짝 틀어갖고 전체적으로 한강 조망을 최대한 많이 빼게끔 해놨어요. 요거는 강일 어반 브릿지 거기도 그렇게 해놨었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테라스가 있는 세대도 있고 없는 세대도 있다. 근데 얘가 바로 한강 앞은 아니기 때문에 뭐 바로 한강 앞이어도 어차피 저층부는 한강이 그렇게 막 보이진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고층으로 갈수록 한강이 조금 더 정조망이 되지 싶고, 당연히 그런 곳이 조금 더 비싸겠죠? 근데 층고가 상당히 높아갖고 뭐 여기 지금 3층부터 시작해도 3층도 일반 3층이 아닐 거예요. 요런 애들은. 그리고 얘네가 지금 전 세대가 다 복층이 있어요. 그래서 층고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조망은 꽤 많이 확보될 것 같아요. 여기에서는 한 70% 세대는 조망이 확보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탑층은, 저는 탑층이 인피니티 풀이었으면 왜 좋았을 텐데 왜 안 했냐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는 옥상 정원 좀 그런 느낌으로 할 것 같아요. 고객용 자료 받았는데 사업 개요를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고, 주차 대수 260대 돼 있고, 여기 포인트는 도시환경 정비 구역이어서 뭐 여기가 중점 경관 관리 구역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가 지금 그 얘는 이쪽에 생긴다는 건데, 요 근처가 지금 다 정비구역이에요. 그래서 다 개발이 많이 될 거여서 이런 경우는 여기가 뭐 한 몇 년 전에 분양한 거보다 왜 평당가가 더 올랐냐 이런 걸 한다면, 그러면 지금이라도 여기를, 만약에 그거가 이제 안타까운 사람은 지금이라도 여기를 계약해야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자리를 계약해서 이렇게 높이 잘 짓고 나면은 얘는 한 몇십 년간은 더 이상 이 자리는 이걸 허물고 다시 지을 일은 없잖아요. 그럼 이 자리도 이미 끝난 거죠. 그럼 이 뒷자리가 되겠죠, 다음 차례는. 그러니까 조금 더 앞조망으로 내가 조금 더 좋은 가격에 하고 싶다면, 뭐 지금 형편이 된다면 지금 그냥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 내년에 더 싸게 나올 수는 상식적으로 없는 거죠. 이 땅이 내 땅이어도 나도 내년에는 더 비싸게 팔 것 같은데. 여하튼 이제 그런 거고, 뭐 그렇게 많이 비싸다고 생각을 하진 않아요. 막 제가 부자다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요새 아파트가 워낙에 비싸잖아요. 제가 마포는 안 살아봐서 모르겠어요. 여기는 저희 관심 지역은 솔직히 좀 아닌데, 애옥에 막 이쪽이. 근데 어쨌든 조금 중심가로 갈수록 워낙에 집값이 비싸기 때문에 이 정도 컨디션에서 뭐 10억에서 20억 미만이거든요. 그 정도 사이면은 저는 차라리 요런 데 살 것 같아요. 물론 막 아이를 키우거나 가족 수가 되게 많으면은 조금 곤란할 수도 있겠지만, 뭐 요즘 젊은 사람들 되게 파인하게 살기에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위치를 선점한다는 개념으로 보는 거고,
좋은 위치를 선점하는데 이만큼 시설이 잘 되어 있으니 더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주상복합이 조금 목동 쪽 주상복합이 되게 인기가 많았잖아요. 그랬던 게 이제는 하이엔드로 넘어가지 않을까. 저의 느낌은 조금 그래요. 그래서 위치를 보면 여기에 있다는 건데 뭐 얘가 이렇게 독보적으로 높은 건 아니죠. 어쨌든 현재 상태에서 이거 지어주고 나면은 준공 시점에서는 얘가 되게 돋보이긴 할 것 같아요. 지도로 정확히 위치를 한 번 더 보면은 이쪽인 거고, 그리고 이렇게 기존에 분양했던 것들이 이제 입주할 게 요런 게 먼저 입주를 하겠죠. 근데 앞에 뭐 많이 들어올 게 별로 없어갖고 괜찮지 싶어요. 그래서 전체 요런 뷰가 나온다는 거고, 여기가 추첨제로 진행을 한대요. 초치기 요런 거 아니고. 그래서 뭐 청약 일에 넣고 이제 그냥 뺑뺑이를 돌리는 식으로 할 것 같고요. 지금 지하에는 주차장이 있고, 그리고 뭐 어메이지 글린시설은 지하에 있고 수영장도 지하에 한다고 해요. 그리고 3층부터 이제 입주 시설인데, 그 중에 여기가 일단은 뭐 요거는 핑크가 1.5, 1.5룸이 제일 많은 것 같고, 투룸이 있고, 그러니까 전체는 복층이에요. 그리고 원룸도 있고, 그리고 뭐 요렇게인데, 여기는 이제 향을 아까랑 같은 건데 향을 또 표현을 해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좀 잘 봐야 되겠더라고요. 이게 세대마다 호실마다 그러니까 다 조금씩 디자인이 다른 그런 컨셉이어서 그거를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되게 타입은 되게 많은데 어쨌든 1.5룸, 2룸, 원룸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가 마포역이면 이쪽이 한강 조망권이라는 거. 그래서 핑크색이 1.5룸이다. 일단 요거를 외워두고 가고, 그리고 초록은 원룸이다. 이렇게 하면 여기 4층이었고, 그 다음에 5층 뭐 17층 요런 데는 요렇게 1.5룸이 고층에 조금 더 많이 포진되어 있고, 여기도 1.5룸이 더 포진되어 있고, 그리고 투룸이 상대적으로 조금 저쪽으로 빠져 있는데, 그래도 위로 갈수록 투룸이 이렇게 좀 앞으로 나오죠. 그래서 뭐 서비스 이런 거 있다는 건데, 저도 막 그런 게 커뮤니티가 잘 돼 있고 서비스 제공한다 이런 거 받고 입주한 곳에 입주해 있는데, 사실적으로 많이 진행이 좀 잘 안 되고, 진행되려면 엄청난 입주민 간의 협의가 필요하고 그렇긴 했어요. 뭐 이게 사실 다 입주민 돈으로 운영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거를 보고 입주했다, 돈을 내고 쓰고 싶다, 그거 의견이 있는 반면, 지금도 뭐 관리비가 이만큼 나가는데 이거를 해서 관리비를 더 내고 싶지 않다, 쓸 사람만 내자, 막 요런 의견이 좀 있더라고요. 여기 세대수가 좀 뉴메드는 좀 많으니까 아마 여기도 의견 조율이 필요하지 싶고, 그리고 여기가 아마도 기부 체납 같은 그런 호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부에 임대를 해줘야 되는 호실도 조금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공공시설이나 뭐 그런 걸로. 여튼 그런 것도 있다고 해서 계획은 있으니까 하겠죠. 이런 것들이 있고, 수영장. 저는 늘 수영장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뭐 요새는 거의 다 아파트 앱 있죠. 그래서 뭐 뉴노마드라 그래서 뉴메드라고 지은 것 같고, 이게 그 이런 TP 이런 거걸 TP라고 하는 이런 TP의 컨셉이 어 테라스에 되게 잘 표현이 됐다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그 테라스가 일반적이지 않게 이렇게 삼각형이잖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짜투리로 이거를 뺐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거를 실제로 조금 더 크게 보면 어, 그 밖에서 그 삼각형 모양의 테라스를 봤을 때 요렇게 그 소파를 놓고 그 화분을 놓고 요렇게 연출을 하면 오히려 삼각형이 더 잘 살겠더라고요. 그래서 요런 게 되게 멋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요런 식으로 놓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그 모형에서 봤을 때는 되게 좁아 보였지만 이게 되게 넓더라고요, 예상보다. 그래서 요런 거 연출하면 한강 조망을 보고 있으면 정말 약간 성공한 느낌이 들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런 자유분방한 디자인이나, 그리고
뭐 약간 내추럴한 전체 톤이랑 무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요런 느낌을 잘 맞췄다. 그래서 집에 들어가면 되게 평안하겠구나. 그거랑 뭐 석양을 바라보고 이랬을 때 되게 좋겠다. 전체 분위기가 무드가 되게 잘 맞겠네.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요게 제일 많은 1.5룸 호실인데요. 뭐 1.5룸이 A에만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처음에 나왔으니까 여기 임대 6실 뭐 이렇게 있죠. 그래서 거실 있고 그리고 방 있고 뭐 화장실 있고 이렇게 삼각형 테라스가 있고 그리고 이렇게 2층이 있는데 2층이 층고가 높지는 않아요. 근데 모델하우스는 층고가 한 180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사실적으로 그렇지 않대요. 150도 안 된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150은 돼야 그래도 복층치고는 조금 높으네 이런 생각이 들 건데 150이 안 되는 2층은 다락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근데 모든 복층을 이렇게 다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지만 그러니까 저도 복층에서 생활을 할 생각은 없어요. 제가 어디를 복층을 들어간다 해도. 그렇지만 복층에 뭔가를 적재를 할 수가 있잖아요. 제가 잘 쓰지 않는 것들을. 그러면 아래층을 쾌적하게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이엔드인데 왜 복층이야? 라고 생각할 게 아니고 하이엔드여서 층고도 높고 그리고 복층까지 있으니까 위에다가 짐을 넣을 수 있어서 여기는 되게 쾌적하게 쓸 수 있겠구나. 요렇게 생각을 하는 게 저는 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앞으로 서울은 복층이 점점 더 많아지면 많아질지 적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땅은 한정되어 있고 땅값은 계속 오르고 있으니까 복층을 앞으로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렇다고 모든 사람들이 뭐 쓰리룸에 살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젊은 세대들은 특히 시드가 없고 이런 때에는 그러면 뭐 1룸보다는 1.5룸 그리고 1.5룸보다 1.5룸의 복층 이렇게 있으면은 훨씬 생활하기 편할 테니까 제가 봤을 때는 복층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각을 조금 바꿀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뭐 테라스가 이렇게 된 것도 있고 뭐 타이틀은 대평원의 자유를 찾아 뭐 이렇게 되어 있고 뭐 아니면 저 뒤에 가면은 뭐 세일링의 영감을 찾아 막 이렇게 해서 컨셉을 잡아놓긴 했는데 뭐 그거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뭐 건축가가 뭔가 영감을 받아서 설계를 했을 텐데 이렇게 도면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까지는 못 느끼겠고 그냥 다양한 컨셉이 있다. 워낙에 바닥을 다양하게 쪼개놨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투룸인 거죠. 투룸에는 보면 이거 투룸에는 복층도 이렇게 두 개로 쪼개져서 올라가요. 그래서 얘는 아니네. 하나짜리네. 되게 구조가 또 다르군. 이를 볼게요. 이렇게 투룸이 있으면 얘는 복층도 이렇게 두 개로 쪼개져서 올라가요. 그러니까 여기 출입구로 들어와서 요 세대가 살 수도 있고 요 세대가 살 수도 있는 거죠. 뭐 오피스로 쓴다고 해도 이쪽으로 와서 이쪽으로 쓰는 팀이 있는 거고 이쪽 오피스를 쓰는 팀이 있는 거고 그리고 만약에 이제 가족이 사는데 이쪽 세대랑 이쪽 세대가 물론 전혀 다른 남이 살진 않겠죠. 이제 한 가정에서 이렇게 서로 다른 세대 분리가 이루어져서 독립되게 이쪽 층을 쓰고 각자의 그 다락을 쓸 수 있는 거죠. 각자의 그거를 놓고. 그리고 요거를 보다 보니까 여기 얘도 투룸인데 마스터룸 두 개 있으니까 둘 다 투룸이잖아. 그러니까 둘 다 마스터룸으로 이름을 지어놨다는 거는 각각의 독립된 거로 쓰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리빙룸에서 모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분리돼서 살겠다. 왜 그 전원주택이나 막 그런 거 지은 분들 보면 뭐 두 세대가 함께 사는 집 그런 집들 같은 경우에는 가운데 마당이나 중정 같은 거를 두고 이렇게 두 집을 분리해서 세대를 분리해서 쓰잖아요. 약간 좀 그런 컨셉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는 특이하게 또 세대마다 테라스가 따로 있어서 그것도 되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물론 여기 전체 사이즈가 사실 뭐 부모님과 장성한 부부 가족이 쓸 수 있는 그 정도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러면 쾌적함이 떨어질 테니까. 그렇지만 뭐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는 거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제 내부를 볼게요.
뭐 내부는 다 잘 되어 있어요. 뭐라고 말을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잘 되어 있고, 특히 여기는 진짜 주방 퍼니싱이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좋고, 이 색감 보세요. 진짜 저는 너무 완전 여태까지 갔던 모든 하이엔드 중에서 여기가 퍼니싱의 그 감성이 너무 좋았어요. 이게 유로모빌 건데 뭐 명품 어쩌고 저쩌고 되어 있는데, 어쨌든 여태까지 봤던 색감은 아니고 되게 고급스러웠어요. 그래서 쭉 더 보시면 이제 복층이 있고, 근데 실제 층고가 이만큼 높지는 않을 거라는 거. 그리고 요 단도 조금 더 2층의 두께가 조금 더 낮을 거래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요렇게 조금 더 내려온다고 생각을 해야겠죠. 어쨌든 입구로 들어와서 이렇게 주방이 있고, 그리고 여기도 진짜 너무 좋지 않아요? 제가 갔던 웬만한 모든 호텔을 다 바르는 그런, 진짜 너무 좋더라고요. 진짜로. 그리고 요렇게 사이즈가 커서 좋았어요. 건조기랑 세탁기 사이즈가 커서 좋았고, 그리고 저는 삼성 거를 요거 가전을 써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요거 너무 디자인이 깔끔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는 복층으로 올라가는 계단도 되게 괜찮죠. 요 계단이 조금 가파르긴 했는데, 근데 감성 있더라고요. 그리고 복층 층고가 이만큼 높진 않댔어요. 제가 봤을 때는 145면은 여기 선 정도 아닐까 싶은데요. 앉아서 뭐를 정리할 수 있는 정도? 요 정도겠죠? 그래서 뭐 여기서 잘 사람은 자겠지만, 어쨌든 여기는 좀 긴 복층. 복층이 면적이 꽤 돼요. 그리고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 그러니까 요 거실에 있을 경우는 복층을 다 뭔가 이렇게 창고처럼 다락처럼 쓴다고 한다면, 짐을 놓는 곳을 쓴다고 한다면, 여기 천장이 복층 때문에 층고가 높아지는 거니까 여기 개방감이 되게 있겠죠. 쾌적하고. 그리고 이건 너무 좋아 진짜. 하여튼간 너무 좋았고, 뭐 화장실이 두 개가 있는 그런 타입도 있고 하나가 있는 타입도 있고 뭐 그랬는데, 다 뭐 화장실은 말로 할 수가 없어요. 요거는 여기 복층 있고 여기 복층 있고 이게 좀 분리된 세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기본적으로 가구 세팅 같은 것도 너무 잘 해놔갖고, 이게 약간 사람을 홀리게 하는 것 같아. 냉정하게 이 가구가 다 없다 치고, 그래서 내가 이거를 샀을 때 그 생으로 들어있는 게 뭔데? 라고 봐야 되는데, 너무 인테리어를 잘 해놔갖고, 그것 때문에 약간 우리를 현혹시키는 게 있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요렇게. 그러니까 뭐 요런 것들, 이런 것들 빼고는 다 이대로 마감재랑 다 들어가는 거니까, 저는 이 고급스러움은 집에 현재 쓰던 웬만한 가구를 가지고 이 안에 들어갔을 때 그 가구가 집에 어울리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몇 년 전에 살던 집에서 지금 사는 집으로 이사를 왔을 때, 그 전에 몇 년 전에 살던 집에서 되게 큰 원목 테이블이 있었거든요. 그 테이블이 있었는데, 그 테이블이 저희 가족들이, 집에 너무 안 어울린다, 테이블만 너무 좋다 이랬었거든요. 근데 이사를 오고 나니까, 지금 현재 니네 집에서 제일 좋은 건 이 테이블이다, 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또 집이 좋아 보인다 이러기도 하고. 그래서 좀 집에 어울리는 가구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진짜 너무 세팅을 잘 해놓은 것 같아요. 진짜 제가 이렇게 임장을 보러 다니는 거가, 그러니까 물론 당연히 데이터 수집도 있지만, 그렇지만 요런 거 보는 재미가 너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저를 너무 만족시켜줬고, 이번에 여기를 보고 나니까 커튼도 색감 있는 걸로 바꾸고 싶고, 그리고 카페트도 막 좀 바꿔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 좀 무난하게 묻혀가는 카페트 쓰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복층에 저렇게 싸서 본다는 거고, 요런 것들도 너무 예쁘죠. 그래서 제가 이게 패턴이 나중에 입주했을 때 세대에 진짜 이 패턴이 그대로 다 똑같이 들어가는 거냐 막 물어봤거든요. 뭐 물론 이게 똑같이 들어갈 순 없죠. 약간 랜덤으로 들어가긴 하겠죠. 근데 너무 예뻤어요, 진짜로. 요런 것도 다 너무 잘 맞춰놨죠. 그래서 여기
뉴메드를 내부를 볼 때는 뭐 여기로 가면 무슨 룸이 있고 여기로 가면 무슨 룸이 있고 막 그런 의미가 좀 크게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여기를 내가 꼭 계약을 하실 분은 진짜로 가서 모델하우스를 봐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리고 룸 타입도 좀 봐야 되고, 이제 호실 정할 때는 정말 더 신중히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한 번 봐서는 이렇게 딱 확 안 와닿으니까 몇 번 가서 보고 잠깐 앉아서 거기 이제 앉아있는 벤치 같은 게 소파 같은 게 있거든요. 좀 앉아서 쉬다가 다시 한 바퀴 돌아보면서 좀 생각하고, 그래서 어떤 호실을 해야겠구나 좀 생각을 해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것도 보세요. 이 패턴이 진짜 너무 예쁜 거죠. 요런 해리포터 해리포터가 있을 것 같은 요런 이제 장 같은, 여기도 다 수납장이래요. 이렇게 다 있고, 여기도 복층. 요거는 테라스에서 우리 집 거실을 바라봤을 때, 벌써 우리 집이래. 거실을 바라봤을 때 너무 좋지 않아요? 내 집 거실에서 야외에서 바람을 쐬면서 한강 노을을 보면서 막 이제 한강의 그쪽, 아마 합정이나 그쪽 방면에 건너편에 약간 노량진 방면에 그 요트 승강장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보일 것 같아요. 여기서 그 요트 타는 사람들이 내 집 발코니에서 요트 타는 사람을 보면서 내 집 안을 바라봤을 때 이렇다면 정말 대단히 좋을 것 같은데, 이것도 사야겠네요. 이것도 사야지 집에 어울릴 것 같은데. 요렇게. 그리고 요런 큰 화분도 놔야 될 것 같고. 여기도 복층 요렇게 돼 있고. 요것도 요 부분 때문에 제가 요것도 이렇게 똑같이 다 해주는 거 맞냐고 몇 번 물어봤거든요. 요것도 다 똑같이 들어간다 하더라고요. 이렇게 마감돼 있고. 진짜 이런 펜던트 조명하고 이렇게 침대만 덩그러니 색감 있게 확 놓으면 이 집에는 사람이 어지르는 게 5점이 되는 거죠. 필히 복층이 필요해요. 이런데 생활 군더더기가 하나도 안 남으려면 위에 다 몰아 넣어야 돼요. 너무 좋죠. 여기도 수납. 여기도 이렇게 해서 복층 갈 수 있는 곳. 그래서 사이즈가 여태까지 봤던 하이엔드들의 뭐 1.5룸, 2룸 그런 것 중에서는 얘가 사이즈가 제일 좋게 나왔어요. 정말 제일 크게 나왔고, 그 크기 대비 가격이 괜찮아요. 10만 원이래. 10억에서 20억 언더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사이즈로 가져가기에는, 제 마포 아파트 가격은 잘 몰라요. 진짜로 관심 밖이어서. 근데 저희 동네 기준으로 했을 때 그냥 10억에서 20억이면 나 같으면 여기 살겠다.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뭐 중고등학생 이제 학부모라면 학구는 신경 써야겠지만 그거 아니라면 여기서 너무 살 것 같은데요. 여기는 나왔을 때 모델하우스. 그래서 고객 배포 자료에 보면은 뭐 부동산 대책 대비해서, 여기가 지금 오피스텔이잖아요. 오피스텔에 뭐 적용되는 반사이익 뭐 이제 그런 것도 정리해 주셨고, 뭐 이런 거 있는데, 요거는 요청하시면 따로 드릴게요. 요것도 보면은 좀 불인이한테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 임대사업자도 보면은 막 맨날 물어보시는 분들 비슷한 내용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 제가 오늘 도생도 하나 보고 왔는데, 도생이 생각보다, 그러니까 일단 등기를 치기 전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등기를 치고 나면 나한테 뭔가 되게 옥죄는 게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갖고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대비해서 부담이 없는 게 확실히 오피스텔인 건 맞는 것 같아요. 뭐 종부세 이런 것도 자료 필요하시면 얘기해 주세요. 제가 공유해 드릴게요. 제가 만든 자료는 아니고 여기서 고객 배포 자료로 저한테 주신 거예요. 뭐 이런 것들 있으니까 요거는 보내드릴게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극호예요. 너무 좋아요. 가격도 괜찮고. 그래서
만약에 내 생활권이 여의도나 뭐 그런 홍대, 뭐 마포 그쪽, 서쪽에서 강북 쪽 그쪽이다 하면은 저 같으면은 근데 그러면 여기를 살아보고 싶을 것 같고 내 생활권이 강남이다 그러면은 그 보타니크 같은 그런 쪽 강남 하이엔드 그런 데 살아보고 싶을 것 같고 그러네요.